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3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황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 좀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저번 주에는 기본적인 분석, 재무제표라고 그래야 되겠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 꼭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 그 전광판 안에서 현재가 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표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요. 이제 시장에서 시작하는 그런 분들, 초보자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요것만큼은 좀 지켜가자 이런 그 내용인데요.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반복을 드리면, 첫째는 종목보다는 가격을 우선시하자. 가격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종목에서 우리가 수익이 나기는 어렵다. 그 중에 한두 종목에 집중을 하자. 될 만한 종목, 여기 한두 종목에서 수익을 높여보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요. 주식 투자 수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의 수익은 인내의 대가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그 두 번째 항, 모든 종목에서 수익 나기는 어렵고 될성부른 종목 한두 가지에서 집중을 해서 수익을 이렇게 뽑아내자 이런 말씀 오늘 다시 제가 좀 반복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그럽니다.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기업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그 항목이요. 이렇게 보면 현재가 창을 열면 이렇게 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업들이 상장 기업이라고 그러면 모든 기업 내용에 대한 변화를 또 실적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보고받은 그 내용을 여기 공시 시스템에 그대로 이렇게 전자 공시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다트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트 공시 자료. 여기에 보면은 정기 공시, 뭐 수시 공시, 기타 공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을 보면요, 뭐 임원,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 이런 것도 나오고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러니까 통상 그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가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먼저 이렇게 공시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이제 언론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공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또 나머지 기업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요 다트를 들어가면 된다. 근데 그 다트가 요 현재가창 좌측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게 증권사에서 이렇게 그 요약해 놓은 재무제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유한타 증권 건데요. 아마 증권사들 포맷이 대체로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증권사들도 아마 위치가 비슷할 겁니다. 현재가 창을 열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삼성중공업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PBR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 지분관계, 삼성전자가 20.8%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7%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 관계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요약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서술해 놓은 요 내용입니다. 재무제표만 봐서는 이렇게 그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업 내용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말로 서술해 놓은 요거를 좀 읽으면 기업이 지금 이 기업은 무슨 기업이다.
또 어떤 그 변화가 있다. 이런 거를 대충 말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필히 보시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 그 다음에 ROE, 또 퍼, 배당 모두가 다 하나같이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 추이,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매출액이 늘어나는가 줄어나는가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했을 때 추세로 봤을 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금년에 실적이 어떻게 났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년 대비했을 때 추세가 늘어나는 경우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주가는 거의 100% 추세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빠진다 그러면 빠집니다. 이거는 100%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꼭 봐야 되는 정도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 자기자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그 돈을 다 맡기면 요즘 같으면 2%에서 3% 정도 수익이 나겠죠. ROE라는 거는 그동안에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난 그걸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3년 3월까지 1분기 ROE는요 1.25%.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러면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추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작년 같은 경우 마이너스 27%였으니까 적자 기업으로서 아주 자기 그 자본을 까먹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봤을 때 금년 이제 3월까지는 거기에서 이렇게 흑자 전환 가능성이 이렇게 보이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추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퍼 정도인데 적자가 나면 퍼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익이 나야 그것을 주가하고 비교해 볼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자료 화면 들어가면 우리가 궁금해했던 부분 대충 다 알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다트보다는 오히려 이 자료 화면을 잘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요 밑에 이제 의견란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다 비슷할 거예요. 제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제 각 증권사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발표한 리포트들이 발표한 리포트가 여기에 다 기록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여기 꼭 안 보시더라도 이제 그 언론 같은 데 보면 리포트가 이렇게 요즘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창을 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때 그 기업에 대해서 발표한 이제 리포트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하면 한화투자증권에서 조선업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분석은 아마 이 정도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자기가 궁금한 것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이제 저번 주에는 또 제가 기술적 분석, 그래프 분석하는 거. 그래프 분석은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아주 강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프 분석 관련해서는 수십 가지 분석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라고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대충 주가 분석하는데 애로가 없더라. 또 저부터도 가장 흔히 자주 이렇게 보는 그래프 분석 기법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종합지수인데요. 이렇게 하단끼리 이렇게 이어보는 이런 추세 분석 방법입니다. 추세선을 그어보는 거죠.
방법은 요 밑으로 이렇게 저점을 이어놓는 거는 지지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면 이 추세 하단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장이요, 이 추세선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그 추세선을 유지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관성, 심리 관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번 그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을 계속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추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여기서도 보시면 종합지수를 봤을 때 대체로 이 추세선 하단에서는 반등해 주는 맛이 있죠. 앞에 그게 이제 학습이 돼서 그게 이제 그대로 작용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대체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이 추세선 하단 지지선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상단을 이어보면 이게 이제 추세 상단인데 이게 이제 저항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만 가면 이렇게 부딪히고 빠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반복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상단에서는 이게 이제 저항선이 돼서 여기 가면 부딪히더라 하는 학습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여기서는 팔아주면 대체로 맞아가죠. 이게 이제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죠. 여기 이렇게 벗어나서 신고가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 추세가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할 만치 잘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종합지수도 그렇지만 개별 종목일 경우에도 이런 추세 분석을 하면 대략 큰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종합지수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이게 추세 하단에 또 이렇게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세선으로 이렇게 짐작해 본다고 그러면 이 추세 하단에서 반등을 하면 이 추세 상단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정도는 좀 그래프로 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보면 추세 하단에서는 항상 상단까지는 이렇게 가졌더라 하는 얘기죠. 이번에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흐름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된다. 개별 종목도 대체로 추세가 다 그어집니다. 그래서 추세선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 강조드린 거는 요 21선. 21선이 이제 별칭으로 생명선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심리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위치하게 되면 대체로 살아있는 시장이다 그러면서 좀 매매를 하면 수익이 좀 나는 그런 그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21선 아래로 살짝 미끄러질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요, 이틀 동안 다시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양을 조금 회복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앞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재밌는 시장이죠. 21선이라는 거는 20일 이동평균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그 전 한 20일 동안 주가를 평균해 놓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1선 위에 있다는 것은 그동안 21선 20일 동안의 그 평균 가격을 상회해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21선 하나만 봐도 대략 큰 흐름은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기서 강조드린다고 그러면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뚫고 올라가는, 예를 들면 60일 이동평균선을 20일 이동평균선이 뚫고 올라간다든가 20일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교차하는 크로스, 여기 보면은 여기 21선인데 여기 5일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죠. 여기 21선인데 5일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죠. 이런 거는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서 매수 신호라고 그럽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략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도 굉장히 그 중요하다. 우리가 그 주가를 볼 때요. 반대로 이제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향 있죠.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팔아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 뒤로도 이렇게 한참 더 빠지죠. 여기도 이렇게 빠지죠. 여기도 보시면 그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보는 그 기술적 지표는요, 아마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추세선이라는 것은 큰 흐름을 이렇게 보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추세선,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모든 주식은 상승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먼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매집을 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사 모으는 국면이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요 전에 이렇게 거래량은 덤덤했었죠. 주가도 횡보하면서 특별한 어떤 기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죠. 길게 보면 요 전체의 국면이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국면, 여기가 매집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또는 큰손이 됐든 주식을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대량 거래를 시키면서 이렇게 매집을 한 그런 국면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나놓고 나니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제 수익을 내는 급등 국면이죠. 수익 내기 구간이죠. 매집을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대체로 매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불꽃처럼 이렇게 급등시키는 이 국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졸지 어느 날 이렇게 긴 꼬리가 남기면서 이렇게 팔아버리는 이런 국면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때가 대체로 상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가 이번에 이제 그런 급등주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매집 국면, 그 다음에 급등 국면, 수익 내기 국면, 여기서 마지막에 수익을 이제 실현하는 국면이죠. 매도를 해서 팔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미처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대량으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요날 153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요날 아마 4조 가까이 됐을 겁니다. 거래 대금이요. 4조라는 거는 전체 시장 거래 대금이 약세장일 때는 거래소 같은 경우 한 5조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거래가 됐는지, 이날 사자고 들어온 거기다가 대량으로 물건을 떠넘기고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락인데요. 이런 때는 이제 당분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격 조정도 필요하고 기간 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마다 조금 물량을 줄이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 어찌 보면 가격보다 그 거래량이 더 우선해서 봐야 될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반드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SPG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 국면 보여줬죠. 모든 급등 주식들 두드려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하거나 선행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이렇게 보자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린 게 이 매물대,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매물대를 벗어나게 되면
매물대라는 것은 그 가격대에 거래된 물량입니다. 이 가격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산 가격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가격대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방어벽을 뚫고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요 매물대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대체로 매물 집중대를 벗어나는 주식은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이제 그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는, 탄력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추세선,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매물대까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 들어가시기 전에 남의 얘기 들을 필요도 없죠. 자기가 들어가서 기술적 지표 그런 것도 좀 체크하고,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분석이죠.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지표로서 그걸 확인해 보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주식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큰 실패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기술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 이 중에서 꼭 이 점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회원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아실 텐데,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종목을 예전 이제 그 한 1억이다 그러면 한 너댓 종목 이렇게 대체로 편입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그 실수를 하냐고 그러면요, 올라가는 종목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한 4종목이 보합이거나 마이너스 1, 2%돼 있고, 한 종목이 한 10%나 20% 수익이 나 있으면 그 올라버리는 종목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10%, 20%에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종목이 어쨌든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열심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선이 깨지지 않고 거래가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고서 그 두 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데요.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10배가 올랐는데 10% 20% 먹고 팔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올라갑니다. 유튜브나 방송에서 계속 그 종목이 또 추천이 나오고요. 근데 한번 10% 20% 먹고 팔고 나온 종목은요, 다시 이렇게 안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런 그 폐단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에 팔았는데 그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아예 그때 10% 수익이 안 났었다고 그러면요,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못 들어가요. 그게 이제 누구나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 구체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들은 팔지 말자. 한번 뚝심 있게 밀고 나가보자. 시장에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은 쉽게 이렇게 주면 안 된다. 10% 20% 정도 올라 있는데 거래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요, 거의 매집 국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관이 됐든 큰 손이 됐든 그거를 가격을 조금 올려가면서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그런 구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수익을 내는 급등 국면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부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될성 부른 주식을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오늘 이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세 가지 점 이렇게 강조해 드리죠. 첫째가 종목보다는 가격을 사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될성 부른 주식에서 수익을 아주 크게 내자.
쉽게 팔지 말자. 세 번째는 주식 투자에서 수익의 그 원천은 제가 보기에는 인내심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디지 않고 이렇게 뚝심 있게 버티지 않으면요 큰 수익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에코프로에서 2배, 3배 수익을 낸 사람들이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엄청난 인내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고 견디고 팔고 싶은 그런 욕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억눌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큰 수익을 이렇게 내는 대가다. 그것만 아니라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SPG도 한 4배 올랐고요. 3배 올랐는데 최고가 대비하면 한 4배 올랐죠. 한스바이오메드도 한 4배 정도 올랐었고요. 최저가 대비했을 때. 그 외에 뭐 많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초기에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기가 팔았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도 급등주를 우연찮게 잡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머지 한 서너 개 종목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거 뭐 손절매 해버리면 되니까요.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을 하자. 대를성 부른 종목에 집중을 하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감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요. 시간 내서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다른 항목을 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